비절개 모발 이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뒷머리 전체를 삭발하는 방식과 줄삭발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무삭발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제 뒷머리에서 모낭을 채취할 때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르느냐,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전체 삭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채취할 뒷머리 전체를 삭발하고 그 부위에서 이제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채취 가능한 범위가 이제 가장 넓기 때문에 모낭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이제 뽑을 수 있고 채취 시간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채취할 수 있는 이제 모낭의 양이 많고 각 모낭의 이제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결과의 안정성과 밀도 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술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모낭을 채취할 수 있고 모낭 손상률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채취를 위해서 뒷머리를 이제 전부 밀어야 하는 방식 때문에 외관상 변화가 크고 남성분들의 경우 비교적 삭발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 줄삭발은 뒷머리 전체를 밀지 않고 중간 부위에 이제 작은 폭으로 띠 모양의 이제 영역만 부분적으로 삭발을 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티안나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대표적인 줄삭발 방식이 있는데요. 티안나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은 삭발을 하고 한 줄은 그대로 머리카락을 남겨놓기 때문에 채취 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뒷머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소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취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편입니다. 줄삭발은 삭발 부위가 좁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이식 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삭발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채취할 수 있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모낭을 이제 고르게 분산해서 채취하는 전체 삭발보다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삭발이라는 말 그대로 삭발을 하지 않고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뒷머리카락 그대로를 전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채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무컷 모발 이식이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시술 방법은 삭발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채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채취할 좋은 모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고배율의 이제 확대경을 착용해서 정교한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한 이제 머리카락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채취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의료진의 이제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모낭 손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시술자에게 받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채취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받았을 때도 심리적 부담이 매우 적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뒷머리를 전체 삭발하는 이제 비절개 방식은 이식 부위와 이제 채취 부위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관을 회복하기까지는 짧게는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의 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붓기나 이제 딱지가 생기게 되면 한 열흘 정도 걸려서 대부분 가라앉게 되고요. 줄삭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 일부만 줄로 삭발하기 때문에 위아래 머리로 충분히 가릴 수 있어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수술 후 이제 며칠이 지나게 되면 채취 부위의 딱지들이 떨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 없이 복귀가 가능합니다. 무삭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채취 후에도 뒷머리 외관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이 되겠는데요. 하루 이틀이면 이제 충분히 출근이나 외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티가 안 나게 시술받고 싶은 분들께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모발 이식 시술 중에 이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발 이식은 실제로는 이제 수면 마취나 장시간의 이제 시술이 동반되면서 의료진의 이제 숙련도와 시스템에 따라서 사망까지 이르는 중대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한 모발 이식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한 모발 이식 전문 클리닉에서 영국인 남성이 이제 시술 도중 갑작스럽게 이제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특히 충격을 준 이유는 해당 병원이 이제 단순히 작은 개인 병원이 아니라 리오 퍼디난드, 이반 라키티치, 히발두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실제로 모발 이식을 받았던 병원이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병원은 지금까지 7만 건 이상의 모발 이식 시술을 집도해 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현재 전 세계 모발 이식 시장의 대략 60% 이상을 점유할 만큼 시술 숙련도가 높고 환자 경험, 의료 시스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조차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모발 이식은 위험한 시술이라는 프레임으로 최근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의 경우에 아직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모발 이식 중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모발 이식 시술 그 자체는 사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발 이식은 최악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해도 이제 모낭염이나 일시적인 마취에 의한 감각 저하 정도일 만큼 사망 위험성이 매우 낮은 시술로 분류됩니다. 그런데도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술 과정 중 함께 진행되는 전신 마취와 환자의 엎드린 자세, 그리고 시술 시간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 때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모발 이식은 수면 마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환자가 4-5시간 엎드린 자세로 이제 오랜 시간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가슴이 압박돼서 눌린다거나 호흡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나 심정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수면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함을 인지하거나 표현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발 이식 자체가 위험한 시술이라기보다는 수면 마취를 한 환자의 관리, 체위 조절, 시술 시간 안배, 응급 대응 체계 등 병원의 이제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사례를 예방하려면 마취 방법 선택과 시술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모발 이식 시에는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시간 엎드린 자세와 결합되게 되면 가슴 압박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 국소 마취만으로 모발 이식을 진행하는 병원을 선택하실 경우 안정성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소 마취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나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환자 스스로 인지가 가능하고 의료진 또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마취뿐만 아니라 시술 전 철저한 사전 상담,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적절한 응급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 병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바늘로 이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따끔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실제 시술 중에는 고통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의 이제 고통 완화를 위해서 가장 얇은 바늘을 구해서 이제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 마취 주사를 할 때도 최대한 천천히 주사액을 주입하고 또한 이제
통증이 심한 분들은 뭐 진동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이제 세심한 노력 덕분에 실제로 통증에 예민한 분들도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제 마취가 진행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시고도 아쉬움이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채취 가능한 모수, 즉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머리카락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발 이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후두부나 측두부처럼 탈모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에서 이제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이제 심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보통 한 사람당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낭의 수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후두부 자체의 이제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선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을 심었음에도 두피가 이제 여전히 은근 비쳐 보인다거나 헤어라인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던가 혹은 이제 전체적인 밀도가 생각보다 덜 풍성하게 이제 느껴진다던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탈모 범위가 넓었던 사람들은 기존 모량이 매우 적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수도 이제 부족해서 희망하는 이제 밀도라든가 디자인을 구현해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발 이식은 효과적인 시술이지만 한계 또한 이제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 수 있을지가 이식 후 이제 결과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 후 이제 느껴지는 빈 공간들의 아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술이 바로 레이저 두피 문신 시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신 시술은 모발 이식처럼 실제 머리카락을 심는 방식은 아니지만 두피에 모근처럼 이제 보이는 미세한 점을 찍어 정교하게 이제 색소를 새겨 넣고 머리숱이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 이제 숱이 적어서 비어 보이는 정수리나 M자 라인 또는 이제 모발 사이에 이제 빈 공간들을 레이저 이제 두피 문신이 자연스럽게 메꿔주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은 이제 색소의 번짐이나 경계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이제 가까이서 봐도 자연스러운 모근처럼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 모발보다 더 이제 밀도감 있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레이저 두피 문신은 모발 이식으로는 이제 부족했던 마지막 2%를 채워주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두 시술을 이제 병행하거나 모발 이식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보완 차원에서 두피 문신을 받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따끔따끔하긴 하지만 크게 아프진 않다 이러한 표현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에 유독 예민하시거나 시술이 처음이라 이제 겁이 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필요시 마취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전체 시술 받는 분들의 대략 90% 이상은 별다른 마취 없이 시술을 잘 진행을 해드렸고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의 분들만 마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큰 통증이나 불편 없이 시술을 잘 받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 통증이 걱정되신다면 시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마취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 시술을 하면서도 통증이 심하다 하시면 바로 마취가 가능하니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탈모와 이제 남성 탈모는 원인과 진행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이나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에 의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특정적으로 헤어라인 앞쪽 M자라든가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특히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낭이 점점 위축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 탈모의 원인은 훨씬 더 복합적인 원인에서 이제 비롯되게 되는데요. 여성은 이제 남성과 달리 이제 생리라는 호르몬 변화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제 임신, 출산, 폐경, 그리고 이제 생리주기 변화, 갑상선 변화, 이러한 다양한 호르몬 불균형이 모발 생장 주기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그리고 환경 호르몬, 이러한 이제 여러 환경적, 신체적 요인들이 여성 탈모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탈모는 가르마부터 이제 정수리까지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드는 탈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제 남성 탈모는 주로 유전적인 영향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어 국소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여성 탈모는 호르몬 변화와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인 모발 밀도도 감소하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요인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나 접근 방식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탈모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복합적인 탈모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탈모를 처음 겪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남성분들처럼 탈모약을 고려하게 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탈모약 사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탈모약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여성들에게는 이제 생리불순이라든가 성욕 감소, 두통, 가슴 통증,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큰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약 치료를 하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모발 이식이 되겠는데요. 모발 이식은 이제 자신의 가장 튼튼하고 좋은 모낭을 사용해서 탈모가 발생한 국소적인 부위에 새로운 머리카락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식된 모발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면 오랜 기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약물 치료의 부작용 없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빠지는 여성 탈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여성 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짜 무컷 모발 이식과 같은 무삭발 모발 이식을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뒷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삭발 없이 모발 이식을 받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컷 모발 이식은 뒷머리를 전체적으로 삭발하지 않고 기존의 머리카락을 그대로 남겨둔 채 채취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제 외관상으로도 뒷머리가 채취 직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적어서 출근이나 외출이 용이하고, 주변에 이제 모발 이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모발 이식과 남성 모발 이식은 이식 결과의 최종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주로 M자 헤어라인이라든가 정수리 부위에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통해서 이제 굵고 밀도를 높여주는 이제 모발을 심어 헤어라인을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라면, 여성 탈모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들고 가늘어지면서 주로 가운데 가르마 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모발 밀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 탈모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 모발 이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는 이제 다른 특징, 그리고 이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치료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와의 정확한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피하고 자연스러운 이제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발 이식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수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여부인 뒷머리 이제 모낭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대체 자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탈모 진행이 이제 심하거나 기존에 이제 모발 이식을 많이 진행해서 더 이상 채취할 머리카락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방식은 기존의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염 부위에서 이제 모낭을 채취하고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이식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염 모낭은 두피 모낭보다는 좀 더 붉고 강한 생착력을 가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수염 이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염의 양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피부 컨디션이나 이제 면도 습관, 염증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염과 두피의 이제 모발은 모낭의 이제 생물학적 구조나 생장 주기, 굵기, 자라나는 방향, 길이, 텍스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이제 단순히 숫자만 채우겠다는 이식을 진행하면 부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염의 모발은 두피 모발보다 이제 굵은 경우가 많고 단단하면서 단일 모낭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염은 피질층이 더 두껍고 각질층도 강해서 쉽게 휘거나 꺾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고, 시각적으로 볼 때도 이제 더욱 붉고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정수리나 이제 후두부처럼 볼륨감을 이제 보완해야 하는 부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앞쪽이나 이제 헤어라인 쪽에 심게 되는 경우 이질감이 생기기 쉬워서 배치에 신중해야 합니다. 성장 주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수염은 짧은 생장기와 이제 빠른 휴지기를 반복하게 돼서 두피에 이식된 경우에 원래의 이제 성장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자라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일정한 길이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수염을 이식할 경우에는 단순한 수치적 밀도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염 이식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굵기, 곱슬기, 생장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얼굴에서 이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흉터 같은 경우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모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모발과는 다르게 풍성해 보이는 효과도 더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정말 수염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뒤쪽에 이제 채취할 머리카락이 이제 부족하거나 이미 이제 많은 이식을 받아서 추가로 채취 가능한 모낭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염이 이제 마지막 자원처럼 사용이 되겠는데요. 이마저도 이제 정수리나 이제 두피 중앙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보조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체 면적을 수염으로 커버한다 이러한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수염 모낭을 채취할 때는 피부 상태와 이제 모낭 밀도, 얼굴 윤곽을 꼼꼼히 고려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제 한 곳에서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보통 턱 아래쪽, 턱선 안쪽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서 골라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회복력이 좋아서 이제 보통 며칠 내에 이제 딱지가 생기고 1, 2주 내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꺼번에 이제 너무 많은 좁은 곳에서 이제 뽑거나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반복 채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밀도가 줄어들어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카락도 다리 털이나 가슴에
이식도 가능하듯이 다리털이나 가슴털도 머리로 이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굵기가 다르고 생장 주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식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가슴이나 이제 복부 채모는 시각적인 이제 밀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어렵고,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가슴털 많은데 채취해서 심어주면 안 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웃고 넘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염을 머리에 이식하는 방법과 한계점, 그리고 이제 수염 뽑기와 피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고, 미용 시술을 넘어서 신중한 계획과 세심한 관리가 이제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